옛날 황소면이라는 마을에 장원택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돈이 넘쳐날 정도로 많았지만 그의 인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매 끼마다 손바닥만한 작은 공기에 담긴 밥 한 그릇만 먹었고 물조차 숟가락으로 계량해 마셨다. 추운 겨울이 와도 그는 땔감을 아끼느라 불을 제대로 떼지 않았고 이를 악물며 땔감도 돈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혐오했지만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대놓고 반발하지 못했다. 그의 돈은 칼보다 날카로워 쓰고 누구든 그에게 빚을 지면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장원택은 가난한 농부 백도진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내게 빚진 쌀 3가마를 갚을 수 없다면 6살 난 아들을 내게 넘겨라. 백도진의 아내 고선덕은 어린 아들 백일수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다. 두 손을 모아 빌며 애원했지만 장원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밀쳐냈다. 남의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 그는 백일수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마당을 나섰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고 고선덕은 오열하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장원택은 단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며 분노에 찼지만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백일수는 그날 이후 장원택의 집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차디찬 마루 바닥에서 잠을 자고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모두가 장원택에게 맞설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소문은 결국 떠돌이 청년 김서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재치와 말솜씨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입만 열면 관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수군댔다. 김서구는 턱을 쓰다듬으며 피식 웃었다. 그 욕심쟁이가 나를 만나면 피눈물 흘릴 텐데. 그는 장원택을 혼내줄 묘책을 떠올리며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대감님, 저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도 없는 떠돌이입니다. 대감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일하며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장원택의 눈이 반짝였다. 공짜로 일하겠다는 작가 스스로 찾아오다니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다. 그는 속으로 회제를 부르며 크게 웃었다. 좋다. 오늘부터 내 집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마. 그러자 김서구는 슬며시 소매에서 기다란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펴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 염려되어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기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택은 종이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글씨는 어찌나 작고 빼곡한지 읽기도 귀찮았다. 하지만 계약서라는 것이야 어차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일 테니 그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서둘러 붓을 들었다. 좋다. 어서 내밀어라. 장원택은 거침없이 이름을 휘갈겼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서명했는지를. 김서구는 능청스럽게 종이를 저거품에 넣으며 씩 웃었다.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장원택은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며 외쳤다. 자, 당장 논으로 나가 쟁기질을 해라. 그러나 김서구는 태연하게 품속에서 계약서를 꺼내더니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제칠한 주인은 노비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장원택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미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였다. 할 수 없이 그는
한숨을 푹 쉬며 바지를 걷어붙이고 쟁기를 짊어지고 논으로 나섰다.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쟁기를 밀었다. 평생 돈만 세어보던 손으로 농사를 짓자니 온몸이 쑤시고 허리는 휘어질 듯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김서구는 장원택의 몰골을 살펴보며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와, 대감님 이렇게 훌륭하게 일하셨으니 저도 내일부터 본받아야겠군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할 수 없겠습니다. 장원택은 이를 갈았지만 계약서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장원택은 새벽부터 김서구를 불러 명령했다. 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김서구는 어제와 똑같이 계약서를 꺼내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조항을 가리켰다. 제12항 주인은 노비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장원택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러나 계약서의 조항을 어길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두레박을 들고 우물로 향했다. 그는 몇 번만 퍼올리면 될 줄 알았지만 물을 채우려면 수십 번을 퍼날라야 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의 옷은 땀과 물로 흠뻑 젖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서구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싱글벙글했다. 대감님처럼 부지런한 분은 처음 봅니다. 제가 이걸 따라했다가 대감님의 노력을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되네요. 장원택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후로도 매일같이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장원택이 시키는 일마다 김서구는 계약서를 꺼내 조항을 보여주었고 결국 장원택은 스스로 일을 해야 했다. 논을 갈고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밥을 짓고 결국 그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노비처럼 살아가게 되었고 김서구는 편안히 앉아 그의 고생을 지켜보며 연신 감탄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원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일하느라 온몸이 쑤시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으며 허리는 굽어갈 듯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김서구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제발 내가 무엇이든 줄 테니 당장 떠나거라. 그동안의 오만함과 인색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피곤과 후회뿐이었다. 김서구는 천천히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는 척했다. 그렇다면 대감님께서도 나처럼 고생했으니 나 역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원택은 이를 악물고 서랍에서 커다란 금주머니를 꺼내 던졌다.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김서구는 금덩이가 묵직하게 담긴 주머니를 받아 들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떠나도록 하지요. 그러나 그는 그냥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김서구는 곧장 장원택의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어린 백일수를 찾아냈다. 이제 집으로 가자, 꼬마야. 백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김서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몰려나와 환호했다. 잘했네, 김서구. 역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영리한 사내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던 탐욕스러운 장원택이 스스로 무너진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날 이후 장원택은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더 이상 인색하게 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가끔 이웃을 돕는 모습까지 보이곤 했다. 한편 김서구는 더 이상 마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금주머니를 챙겨 어깨에 둘러매고 다시 새로운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며 즐겁게 웃곤 했다. 그렇게 욕심이 많던 장원택도 결국 김서구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김서구의 지혜와 정의로움은 하나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자, 오늘 밤의 전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